집합은 집합의 A는 상계라는 사실을 만족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0보다 또 작은 값들이죠. 그죠? 0보다 작은. 요 A에 해당되는 값이 0보다 작은 값들인데, 그러면 또 두 번째, B라고 해봅시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B는, 자, 집합 S에 뭐에 해당되죠? 그렇죠? 합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계가 존재한다? 아래로 6개, 아니 위로 6개. 그리고 지금 하계가 존재한다? 무슨 6개다? 아래로 6개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 6개면서 아래로 6개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집합 S는 뭐가 된다? 그렇죠? 정의 1회에서 6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요 2번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 S가 n분의 1을 원소로 하는데 요 n은 자연수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를 역수를 취했을 때에 요 n분의 1이라고 하는 요 값의 범위는, 그렇죠? 아무리 작아도 0보다는 크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커도 뭐보다 작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집합 S의 원소는 결국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은 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 해도 볼 수 있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 4보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계의 값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더 유식하게 적어보면 A에 해당되는 값이, 즉 1보다 크거나 같다인 모든 실수 A는 상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상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집합 S의 원소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B는 하계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계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상계가 존재하고 하계가 존재한다. 즉 위로 6개이고 아래로 6개이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집합 요 S는 뭐가 된다? 그렇죠. 6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1이라고 하는 값은, 그죠? 요 상계에 해당되는 A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죠. 그래서 우리 요 1을 우리는 아까 말한다? 상한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 상한에 해당되는 1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한을 우리가 슈프리멈 S라고 표현하고 요 상한에 해당되는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0에 해당되는 요 값이 하계에 해당되는 B의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죠. 최대 하계,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하한을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는 인피멈 S. 자, 인피멈 S라고 우리 표현하고, 인피멈 S가 여기서는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뭐라고요?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상한하고 하한이라고 하는 것이 요 주어진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상한과 하한을 제외한 나머지 상계, 하계, 그러니까 상한, 하한을 제외한 나머지의 어떤 상계나 하계는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는 물론 없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상한과 하한은 집합 S의 원소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해석학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여기 보니까 슈프리멈 S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요 1은 지금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되고, 반면에 0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S의 원소는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요 하한에 해당되는 것은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상한이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가 집합 S에, 즉
최대값, 즉 맥시멈 S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요 상한이 최대값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집합 S의 최대값 1이죠, 실제로. 그래서 상한이 집합에 포함되면 그 상한은 그 집합이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자, 이 하한이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 집합 S의 최소값, 우리가 미니멈 S라고 그러죠. 이 미니멈 S의 값이 요 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과 하한이 결국 상한이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되면 그 상한은 그 집합의 최대값이 되어지고, 물론 하한도 마찬가지예요. 하한이 만약에 그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되면 그때는 뭐가 되겠죠? 최소값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한이 여기서처럼 집합 S의 원소에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최대값이 없다가 되는 거죠. 여기처럼 하한이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때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얘기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놈도 역시 요 집합에서도 유계인데, 자, 왜 유계인지 한번 보여봅시다. 자, 여기서 1-n분의 1이고, 요 n은 지금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보다시피 n 대신에 1이 들어가면 0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집합 S의 원소는 0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 n 대신에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면 1에서 점점 작은 값을 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1보다는 요거는 작은 값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n 자리에 1000만이 들어가도 1 빼기 1000만 무리는 어쨌든 1에서 조금이라도 뺐으니까 1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폼이 되어지기 때문에 집합 S의 원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1을 포함한 그 이상의 모든 실수의 값들은 뭐가 된다? 요 집합 S의, 그쵸, 상계가 되어지고, 0을 포함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값은 요 집합 S의 뭐가 된다? 하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인, 그죠? 모든 실수, 요 A는 뭐가 되어지고? 상계가 되어지죠. 그죠? 자, 뭐가 되어진다? 상계가 되어지고, 0을 포함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자, 모든 실수 B는 뭐가 된다? 그렇죠? 집합 S의 하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상계가 있다? 위로 유계. 하계가 존재한다? 아래로 유계죠.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요 집합 S라고 하는 것은 데피니션 1에 의해서 유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요 1에 해당되는 값이 뭐죠? 요게 상한이고, 요 0에 해당되는 값이 하계 중에 제일 큰 값이니까 요거는 하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요 상한은 요 집합 S의 원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최대값이 없고, 하한이 0인데 이 0은 이 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값은 이제 존재하죠. 그죠? 요 하한이 주어진 집합에 포함되면 그것은 바로 뭐가 되고, 그 하한이 최소값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2를 보니까 상한, 슈프리멈, 하한, 인피멈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정확한 정의를 우리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계 중에서 제일 작다 해서 최소 상계라고 하고, 하한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하계 중에서 제일 큰 놈이라 해서 최대 하계라고 보통 우리가 또 얘기해 줄 수 있답니다. 자, 이 상한이라는 것은, 자,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가 일단 상계를 가져야죠. 그죠? 상계가 있어야 상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 A를 가질 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위로 6이다 그랬죠.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이 상계 A가 자, 알파가 A보다 작다이면 알파는 S의 상계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보다도 더 작은 상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요 A는 상계 중에서 제일 작다는 말이 결론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파가 A보다 작다이면 알파는 S의 상계가 될 수 없다를 만족하는 상계 A를 우리는 S의 뭐란다? 상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A는 S의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한 A를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는 슈프리멈 S라고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계 B를 가질 때에 우리가 보통 이것을 아래로 유기를 되겠죠. 자, B보다 큰 베타 값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 베타는 S의 하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요 B가 지금 하계 중에 하나인데 요 B보다도 더 큰 하계값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결국 B는 S의 하계 중에서 제일 큰 값이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요 B를 하한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때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피먼 S라고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상한하고 하한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결론만 우리 확인해 본다 보면 A가 만약에 상한이라는 것은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다. 그리고 B가 만약에 하한이라고 하면 하계 중에서 제일 큰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슈프리멈 S하고 인피멈 S를 기억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가지 또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요 A라고 하는 것이 요 A가 집합 S의 상한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 임의의 엡실론,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여기 보니까 A-엡실론보다 X가 크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요 말은 우리가 소위 A의 엡실론 왼쪽 근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A를 기준해서 A보다도 살짝 작은 동대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자, 요것을 요 범위 안에는 X의 집합 S의 어떤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자, 요 두 가지가 서로 뭐가 된다? 동치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집합 S가 자, X라는 실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요 X가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됐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요 1이라고 하는